무한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등비수열이 진행할 때 A, AR, AR 제곱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일반항은 AR의 n-1승. 근데 일반항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뒤쪽으로 한없이 이어졌을 때 어떤 값으로 가까워지게 되는가. 이걸 계산하는 것을 무한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비수열은 특징이 일반항 AN을 써보니까 AR의 n-1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처럼 변수가 지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수열에서 변수라는 건 n이 변수인데 변수 n이 지수에 붙어 있는 거.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그러면 일반항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계속 진행할 거니까. 그러면 일반항의 값이 얼마에 가까워지겠는가? 이걸 계산하는 것이 무한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이 등비수열 특징은 A는 어차피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R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Rn 이 꼬리가 큰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변수가 지수에 붙어 있을 때 이걸 계산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요거 일반적인 거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라는 건 아직 배운 적이 없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런 거 좀 조사해 보고 하자. 원래 지수함수라는 것이 원래 밑이 1보다 컸을 때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이 거만 나중에 미적투에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이걸 이해하고 풀면 좀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예를 들어 간단하게 y는 2x승 같은 그래프하고 y는 2분의 1 x승 같은 그래프. 그래프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조건 만족하는 점을 찍어서 연결한 거. 이게 그래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2x승 생각해보자. x가 0이었을 땐 1이고, 그 다음에 x가 1이었을 땐 2고, x가 2였을 땐 4가 되겠지. 점점 빨리 커지겠지. 또 x가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 x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1. 그럼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양수긴 양수겠지. 이게 지수가 양수인 건 앞에서 배웠고, 그러면 이걸 쭉 연결해주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거다,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당장은 배울 게 아니니까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다. 이건 이해할 수 있지? 점점 증가하고. 또 x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이게 점점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x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이렇게 집어넣어도 양수인 건 확실한데,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100이면 2의 100승분의 1이니까 엄청 0에 가까운 수인데 양수기는 양수겠지. 이런 식으로 대략 그래프가 나온다. 그 다음에 2분의 1 x승의 그래프는 0 넣었을 땐 1이 나오는데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4분의 1. 그러면 x가 커져가면 점점 0으로 가까워지겠지. x가 100이면 2의 100승분의 1. 한없이 0에 가깝지, 그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 뭐가 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 그래서 대략 찍어보면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져.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봐도 되고, 자, 2분의 1 x승은 원래 2분의 1 x승이라는 거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이 그래프를 갖다 어떻게 했다고 봐도 돼. 유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게 어떤 대칭 이동이야? y축 대칭 이동이지. 그러면 이 x승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유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이거라고 볼 수 있어. 2분의 1 x승은 2의 마이너스 x승이지.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y축에 관해 대칭 이동돼서 이 그래프를 y축에 관해 대칭 이동한 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자, 참고적으로 이 두 가지 형태를 먼저 보면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무한등비수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조사할 게 R의 n승.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2n승인데 n값이 커져감에 따라서 당연히 무한히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봐도 되고 그냥 숫자로 생각해 보더라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히 커질 거다. 짐작할 수가 있지. 그다음에 1의 n승. 1은 몇 승해도 1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일 거다. 1로 수렴하겠지. 이건 발산, 이건 수렴. 또 3분의 1 n승. n값이 커져감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봐도 좋고, 또 숫자로 생각을 해봐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겠지. 1씩이면 3분의 1이지만 제곱이면 9분의 1, 세제곱이면 27분의 1.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작아지긴 하지만 점점 0으로 가까워지고 작아지는 거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3분의 1 n승은 당연히 0으로 갈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100분의 99 같은 수는 얼핏 보기엔 1에 가까운 수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수 자체가 1보다는 작은 수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는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100분의 99는 1에 근접한 수를 써놔서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3분의 2 같은 건 예를 들어 생각해봐.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 제곱하면 9분의 4. 그 다음에 27분의 8.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점점 작아져서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가 양수인 건 확실하게 보장되지. 그러면 100분의 99도 마찬가지야. 이게 어차피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질 거다. 그러면 100분의 99 n승 그러면 당연히 0 되겠지.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다. 0이 될 수는 없지만 한없이 0으로 가까워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9의 n승. 자, 마이너스 10분의 9. 이것도 어차피 이 수가 절대값은 1보다 작아. 그럼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n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게 절대값 자체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갈수록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야. 요거는 비교를 해봐. 또 이거랑 비교를 해도 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론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플러 마이너스는 왔다 갔다 하겠지. 그렇지만 이 자체는 절대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이 수렴이라는 정의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오직 하나였을 때 수렴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대략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이게 예를 들어 n축이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요. n이 마이너스 1이면 n이 1이면 마이너스 10분의 9. 마이너스 10분의 9. 근데 n이 2였을 때는 뭐 100분의 81. 절대값은 점점 작아져.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대략 생각해보죠. n이 커짐에 따라서 절대값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한없이 0에 가까운 여론도가 존재하지.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가 0으로서 일정하게 존재하겠지. 그럼 수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얼핏 보기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진동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0이라고 말할 수 있다. 0이지, 그죠? 마이너스 1의 n승은 어떻게 돼? 이거는 진동이지. 전형적인 진동이지. n이 홀수라면 마이너스 1이고 짝수라면 1이고 진동이야, 진동. 발산은 발산인데 진동 발산한다. 마이너스 2의 n승도 마찬가지야. 이건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근데 n이 커져감에 따라 어떻게 돼? 플러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이해해봐도 되고 당연히 발산은 발산인데 자, 마이너스 2였다가 4였다가 마이너스 8이었다가 16이었다가 이거랑 상황이 다르지.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일정한 폭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동 발산인데 얘는 뒤로 갈수록 폭이 넓어져. 근데 어차피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이거를 발산은 발산인데 진동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진동 발산이에요. 진동 발산.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 RN승이 언제 수렴하는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이고 1이었을 때는 수렴 또 이렇게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 이런 경우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들은 수렴 0으로 수렴 1이었을 때는 1로 수렴하고 R이 1이었을 때는 1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는 진동 발산이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1보다 컸을 때는 무한대로 발산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수렴하는 게 언제야? 수렴하는 게 1이었을 때는 1로 수렴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때는 0으로 수렴이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렴 조건이라는 얘기가 성립해. 수렴 조건. 그래서 결론은 리미트 리만대로 갈 때 RN 이게 수렴하려면
R의 N승이 수렴하려면 필요 충분 조건은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았을 땐 0으로 수렴이고 1이었을 때는 1로 수렴한다. 그 외에는 다 발산이겠지. 그래서 이제 결론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놔야 돼. 그래서 무한등비수열 R의 N승으로 돼 있을 때 이거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지. 자, 그러면 6-1번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N승 이 수열은 수렴 여부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보다 작지. 그러면 발산인데 진동 발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로그 2라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의 범위를 따져봐야 되겠죠. 3로그 2가 범위가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3로그 2라는 거는 범위에 따라서 수렴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3로그 2는 고쳐주면 뭐랑 같아? 이건 다시 한번 고쳐보면 로그 3을 거듭제곱으로 넣어주면 2의 3승이니까 로그 8이야. 그러면 로그 8이니까 지금 진도가 8인데 얘가 1이 되려면 진도가 얼마나 해야 돼? 이건 상로그이기 때문에 상로그니까 밑은 10으로 생략이 돼 있지. 그럼 로그 8은 뭐보다는 작아? 로그 10보다는 작다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로그 10이 돼야지 비로소 1이 되는데 로그 8이니까 1보다는 작다는 걸 수도 있다. 또 진도가 8인데 0대 1 되려면 뭐야? 뭐 마이너스 1 되려면 우리가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느냐면 1보다 작은 건 확인했으니까 얘가 지금 당연히 양수기는 양수지만 적어도 이 전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확실한 거죠. 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로그 10분의 1이니까 상용 로그에서 미시 10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 돼야지 마이너스 1인데 8은 10분의 1보다 크니까 이 정도로 판단해도 되고. 그러면 이 미시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뭐야? 0이겠죠. 0으로 수렴한다. 4분의 루트 n승도 마찬가지겠지. 4분의 루트 5는 어차피 1보다 작아. 0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개념편에 다시 가서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여러분들이 요 지금 나와 있는 문장들 언어적인 차이를 잘 봐. 지금 첫 번째를 보면 R의 N승이 수렴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은 R의 N승으로만 돼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A가 곱해져 있어. 그냥 R의 N승만 돼 있는 게 아니고 A가 곱해져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뭐를 따지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 A가 없이 R의 N승으로만 돼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수렴인데 A라는 수 자체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A가 0이면. R의 N승과 무관하게 항상 0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R의 N승 말고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리미트의 변수는 n이 변수잖아. 그러면 변수가 아닌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그 수가 0이어도 수렴이라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작거나 같다. 항상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A가 0이어도 수렴한다. 자, 세 번째, R의 N승이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0 아닌 값에 수렴한다. 0 이외의 값에 수렴한다. 그러면 1번에 다시 가보면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R이 1이었을 때는 1로 수렴이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겠지. 그러면 문장 뜻을 봐봐. 0이 아닌 값에 수렴한다. 0이 아닌 값에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R은 1이다 그런 얘기지. R은 1이다. 다른 경우는 0 아닌 값에 수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건 R이 1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걸 문제화해서 네 번째처럼 A 곱하기 Bn승이 3이다. 0이 아니게 나왔어. 0이 아니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A 곱하기 Bn승이 3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B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B는
지금 Bn승에서 어차피 0이 아닌 값을 수렴했기 때문에 B는 확실하게 1이 될 수밖에 없지. 만약에 B라는 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0으로 수렴일 거고 그 외에는 또 발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가 0이었을 때는 이게 반드시 0으로 수렴했을 거고 그럼 이런 경우를 골고루 따져보면 위의 경우를 참고해보면 어차피 3으로 수렴했던 얘기는 0이 아닌 값에 수렴했기 때문에 B는 반드시 1일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고 또 B가 1이면 여기다가 B 대신에 1 대입해주면 A가 뭐였어? A가 3이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수렴 조건을 다 이제 돌고 도는 얘기인데 이 두 번째 경우에 0이었을 때 수렴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 수렴 조건으로 잘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6-3번 6-3번의 1번은 자 지금 여기 미시 무한등비수열 미시 2로고 P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수렴하기 위한 P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공비 역할을 한 것이 2로고 P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2로고 P가 자, 이렇게 해서 넘겨주니까 1 넘어가서 2 이렇게 되고 왼쪽은 이거 넘어가니까 0 이렇게 되겠지. 2로고 P가 0보다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로그 부등식을 배운 적은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그 P는 다시 나눠주면 일단 로그 P의 범위를 구해보면 이쪽은 나눠봤자 0이고 이쪽은 1이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로그 P라는 것이 여기는 미시 10인 로그가 생략돼 있지. 그러면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1은 로그 10이라고 바꿔도 되지. 1을. 그 다음에 왼쪽은 0이라는 것은 로그 1이라고 봐도 된다. 밑은 10으로서 생략돼 있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로그 배울 때 로그 취한다 그런 거 배울 때 로그 취한다 그런 거 있었지. 그러면 미시 10으로서 미시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P는 1보다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은 위에 거도 마찬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2번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이니 발산이니 그런 얘기들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는 얘기지 일반은 그런 얘기가 아니지. 무한대로 갔을 때 a 곱하기 저기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완전 제곱식이네. x-1 제곱에 공비가 x-1 제곱이야. 이거에 n-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이. 그러면 이 공비에 해당되는 것이 x-1 제곱이야. 그럼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되겠는가? 첫 번째, 이게 0이면 무조건 수렴이겠지. a가 0이다. 이렇게 보자. 두 번째는 x-1 제곱이 공비인데 a가 0이 아니라고 해도 x-1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수렴 조건이다. x-1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이제 부등식을 풀면 되겠지. x-1을 제곱했으니까 실수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커. 여러분들이 연립부등식을 풀 때 이쪽도 만족하고 이쪽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쪽은 이미 만족이 됐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당연하지. 이쪽은 버리면 돼.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른쪽만 풀면 되겠지. 그러면 x-1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럼 x-1은 뭐라고 해도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제곱한 게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조심해야 돼. 여기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에 등호부터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왼쪽은 이미 만족이 됐고 오른쪽을 딱 보면 완전 제곱식이 1 이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럼 x 범위는
왼쪽으로 넘어가면 0. 이쪽으로 넘어가면 2 되겠지. 저 수렴 조건은 뭐가 되느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수렴 조건이겠지. 이렇게. 자, 지금부터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 그거를 간단하게 무한수열 그렇게 불러. 무한수열. 물론 무한등비수열도 무한수열의 일종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최고창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어요. 최고창. 자,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분자를 나누어 준다. 물론 동차식일 때 최고창에서 비교하고 그런 것들은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지만 일단 최고창이라는 얘기가 중요하지. 원래 정법대로 풀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분모분자를 나누어 준다. 그럼 n제곱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n분의 1,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 플러스 n제곱분의 5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이런 것들은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2가 된다. 이게 일단 발음풀이겠지? 우리가 간단하게 최고창계수를 비교하지만 그건 방법상의 문제지. 원래 정법대로 풀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준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2n 플러스 1에 비해서 n제곱이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걸 설명하고자 할 때, 증명하고자 할 때는 최고차로 묶는다 그랬지. 최고차. 그래서 n제곱, 최고차가 n제곱인데 n제곱으로 묶어내면 그러면 n제곱으로 묶어주니까 n분의 2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는데 그러면 n제곱은 무한히 커지고 무한히 커지는 수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최고창으로 나누거나 또는 최고창으로 묶어낸다. 이게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무한등비수열에서는 이 최고창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미세 절대값이 큰 수다. 미세 절대값이 큰 수가 최고창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봐보죠. 분수식이야, 분수식. 분수식으로 돼 있을 때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번에는 분모에서 미세 절대값이 큰 수로 나눠준다. 나누는 게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자, 요거도 왜 최고창으로 나누는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최고창으로 나누는 이유는 0으로 가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0으로. 이런 걸 0으로 처리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미세 절대값이 큰 수로 나누는 목적도 절대값이 큰 수. 그러면 0으로 가는 걸 만드는 게 목적이야. 자, 이거를 분모분자를 3인승으로 나눴어. 그러면 3인승으로 미세 절대값이 큰 수. 3과 2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큰 게 3이야. 3인승으로 나눠주면 계산이 가능해. 1 플러스 3분의 2n승. 얘는 3. 마이너스 2 한 개 뽑아내고 3분의 2n승이다. 이렇게 해서 미세 절대값이 큰 수로 나누면 나누는 목적이 뭐라고? 0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다. 이런 것들이 0, 되겠지? 그러면 남는 거는 1분의 3이니까 3만 남게 되겠다. 이렇게.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뭘로 나눠야 될까? 마이너스 3n승으로 나눠야 돼? 2n승으로 나눠야 돼? 절대값이 큰 수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야지 0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자, 리미트 리번대로 갈 때 분모분자를 마이너스 3의 n승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 어차피 앞에서 아래 n승 따질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간다 그랬지. 얘도 0, 얘도 0. 그럼 남는 거는 1분의 1이니까 1만 남게 돼 있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5n승 마이너스 6n승. 상식적으로는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야. 5n승에 비해서는 6n승이 훨씬 빨리 커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마이너스 무한대인가를 설명할 때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미세 절대값 큰 수로 묶어주면 6n승으로 묶어야지. 6n승으로. 그러면 지수 정리가 어떻게 돼? 6n승으로 묶었으니까 6n승으로 여기 나눠야 되니까 6분의 5n승 지수 정리하면 그래야지 전개했을 때 5n승이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게 되면 나누는 목적이 뭐라고? 묶어내는 목적이 0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6n승은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한등비소열에서는 5n승 같은 건 사실 버려도 되겠죠. 6n승이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창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미세의 절대값이 큰 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6-5번 아주 중요한데 잘 알아둬야 돼. 자, 이거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5n승에 비해서 3n승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수라고 생각해도 돼. 물론 얘도 무한대로 가지만 5n승이 훨씬 빨리 커진다. 근데 이제 정법대로 풀 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약식으로 풀 때는 3n승을 버려도 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정법으로 확실하게 푸는 게 이제 안전해. 그러면 미시 큰 수가 뭐야? 5n승이지? 지수 정리를 잘해야 돼. 이거는 단골로 잘 나오는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5n승을 묶어보자. 5n승. 이게 이제 대괄호 친 거예요. 대괄호. 5n승. 그러면 앞에 거는 5분의 3의 n승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고. 이 전체의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지수 정리를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가 이제 곱하기니까 이거도 n분의 1승 하고 이 전체 덩어리도 n분의 1승 해야지. 원래가 AB의 n분의 1승 그러면 A의 n분의 1승, B의 n분의 1승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해주면 5n승의 n분의 1승이 얼마야? 5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걸 정리해주면 5분의 3의 n승 플러스 1 전체의 n분의 1승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0으로 가겠지.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밑이 1이야. 1. 밑은 1로 가까워지고 n분의 1은 어디로 가까워져?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0으로 가겠지. 그러면 1의 영승은 1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다면 5만 남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밑이 큰 수를 묶어내면 처리가 가능해. 6-7번 여기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6n승의 양의약수의 총합을 fn이라고 한다. 그러면 6n승분이 이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fn 양의약수의 총합 공식 알겠지? 원래 6n승이라는 거는 3n승 곱하기 2n승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양의약수 총합 공식 등비수열에서 배웠지, 그지? 등비수열 쪽에서 나왔던 거.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 소인수분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주 쓰이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도 3n승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뭐 요거부터 써도 되고 바꿔 써도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써보자.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계속 진행해서 3의 n승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2n승을 이용해서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계속해서 2n승까지. 이거 공식 잊어버린 사람들 확실하게 다시 외워두고. 이게 이제 f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등비수열 합이야.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등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 생략해도 되고 등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인데 n 플러스 1이겠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곱하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1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분모 계산했을 때 2에다가 1 곱해서 2 2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문제 의도가 이거를 뭘로 나눠? 6n승으로 나눠서 극한을 씌워라. 그럼 이제 저 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해보자. 따라서 리미트 n이 원대로 갈 때 여기다가 6n승을 곱해주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일단 2분의 1은 뽑아놓고 이건 앞에까지 나가도 된다 그랬지? 6n승이라는 거는 6n승 분모가 3n승 곱하기 2n승이야. 이거분해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주어진 식 구하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2분의 1 그냥 놓고 생각해도 되고 밖으로 뽑아내도 되고 어차피 상수는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랬지.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딱 모양을 보면 3n승은 이쪽에다가 나눠주고 2n승은 이쪽에다가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3n승은 양쪽으로 갈라보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써보자. 이렇게 3n승분의 3n 플러스 승 마이너스 1. 즉 이쪽으로 봤을 때는 분모는 항이 한 개라고 보면 되니까 양쪽으로 가르면 되겠지. 이거분의 이거 갈라주면 3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는 3의 n승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n승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 뒤에 걸 보면 이거분의 이거 그러면 2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2분의 1의 n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런 건 0으로 처리가 되겠지. 이런 것도 0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건 앞에는 3 남았고 뒤에는 2 남았고 또 6 나누기는 3 이렇게 나오겠지. 6-8번 극한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AN도 들어있고 그러면 이거의 극한 값이 3이었을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 물론 AN은 지금 어떤 식인지 모르고 미지수나 똑같아. AN은 식이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이쪽은 AN이 5n승이 붙어 있고 여기는 4n승이 붙어 있어. 그럼 일단은 AN이 등차 소열인지 등비 소열인지 전혀 안 나왔지만 일단은 AN 무시하고 생각해보면 5n승은 4n승이니까 5n승으로 나눠 구하겠지. 그냥 좌변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좌변이 리미트이 먼데로 갈 때. 그냥 AN은 뭔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5n승, 4n승이니까 5n승으로 나눠봐야지. 이걸 5n승으로 나눠주니까 AN 플러스 5분의 4의 n승. 그 다음에 5n승이니까 1 마이너스 여기 앞에는 5n승으로 나눴으니까 지수 정리를 잘해야 돼. 4의 n 플러스 승이라는 거는 4 곱하기 4n승이니까 5n승으로 나눴다고 치면 뭐라고 쓰면 돼? 4an은 건드리지 말고 5분의 4의 n승이다. 이거의 극한값이 3이라고 돼 있지. 이렇게 써놓으면 딱 짐작이 되지. 어차피 이거는 0으로 가게 돼 있어. 이 식이 0으로 가게 돼 있는데 an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 수렴한다고 돼 있지. 수렴한다. 수렴하는 수열. 그래서 어차피 an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최소한 무한대로 발산은 아니야. 예를 들어 이거는 0으로 가까워지는데 혹시라도 an이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다면 그때는 이게 발산할지도 모르지. 얼마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지금 an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돼 있어. 수렴하는 수열. 자, 이게 조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an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는 확실하게 0으로 가겠지. 그러면 아예 이거를 an이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 수렴한다고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리미트 an을 알파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결국은 뭐가 돼? 알파분의 1로 수렴했겠지. 그러면 0, 떨어지니까 알파분의 1 이렇게 수렴했을 거고 알파분의 1이 3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파는 3분의 1. 자,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지. 자, 여러분들이 유형칠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거랑 관련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한 몇십 문제 정도 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다 합치면 50문제도 넘어.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둬야 되고 이건 주로 이제 함수의 극한 쪽에 가서도 많이 쓰이고 현재 배우는 건 수열의 극한인데 자, 지금까지 공비 R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 수렴 조건이 있고 뭐 미식 함수로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공비 R이 미지수라면 어떻게 구하는가? 예를 들어 리미트 먼데로 갈 때 Rn승 플러스 1분의 Rn 플러스 승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리 형태로 돼 있을 때 지금은 예를 들어 1이라는 수는 1의 n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밑이 뭐가 크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달라지겠지.
R이 큰지 1이 큰지 알 수 없지. 그래서 공비가 미지수로 돼 있을 때는 또 같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해드리냐면 공비가 미지수면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자, 여러분들이 네 가지로 나누면 극한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볼 거야. 이 네 가지는 공식보다 더 중요해.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다. 자, 유형 7에다가 별표 100개 해놔. 진짜 중요하고. 그럼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 무슨 뜻인가? 첫 번째, 공비가 미지수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자, 이때 왜 구할 수가 있을까? 분모에서 어차피 미세 절대값이 큰 수로 나누게 돼 있는데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R의 행성으로 나눠야 되겠지. 이건 1의 행성이라고 취급하더라도 그러면 리미트 리먼 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R의 n속으로 나눠줘야 된다. 자, 앞으로 이런 건 그냥 암산으로 바로 나와야 돼. 탁 푸는 순간에 바로 R 나와야 돼. 그렇지만 정법대로 풀면 분모에서 미시 큰 수로 나누게 돼 있으니까 절대값이 큰 수로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1의 n성 그 다음에 분자는 R이 하나 남았을 거고 R분의 1의 n-1승 R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나누는 목적이 0으로 보내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게 모조리 0 되니까 남는 거는 R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숫자로 생각해봐. R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n승이라고 돼 있으면 자체로 0으로 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R값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리미트 리먼 대로 갈 때 2분의 1의 n 플러스 1성 이러면 자체로 0이지.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나눌 필요가 없이 이거 자체로 0이야. 0으로 가고 0으로 가. 이거 숫자로 생각해. 2분의 1 같은 거. 그러면 남는 거는 1분의 R-1만 남는다. 이때는 리미트 리먼 대로 갈 때 R의 n승이 0이므로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것만 처리해주면 R-1 이렇게 수렴하겠지. 이때는 R로 수렴, 이때는 R-1로 수렴. 세 번째, 자, 미시 1일 때, R이 1이었을 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눈다고 공식처럼 알아둬야 돼. R이 1일 것 같으면 이게 자체로 1이지. 1은 몇 승에도 1이야.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 돼. 1, 1, 1 대입해주면 이건 플라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2분의 1 그렇게 나오겠지. 2분의 1. 네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어떤 상태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마이너스 1의 n승 플러스 1이야. 이거분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승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의 n승이 지금 분모에 있는 거야. 그럼 모양을 가만히 보면 n이 짝수라면 분모는 2가 되지만 n이 홀수라면 분모는 뭐가 돼? 0 되겠지. 어차피 수열의 극한 나오는 n은 자연수고 항상 무한대로만 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n이 짝수라면 2가 되지만 홀수면 분모가 0이 돼. 그렇다면 홀수였을 때는 분모가 존재할 수 없지. 즉 n이 짝수라면 뭐 정확히 계산해보면 n이 짝수였다면 n 플러스 1은 홀수일 테니까 그때 뭐가 돼?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n이 홀수라면 그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분모가 0인데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면 자, 과정상은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지만 결론을 내려야 되지. 짝수였을 때랑 홀수였을 때랑 달라지면 뭐야? 발산이지 발산. 극한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개 존재했을 때가 수렴인데 홀짝에 따라 달라지면 결론을 내려야 돼. 발산. 이건 그렇다고 해서 뭐 진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값이 아예 없는 거지. 그래서 통상 이제 발산인데 이럴 때는 뭐 발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통상 이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발산은 발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공비가 미지수일 때는 4가지 개수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무한등비수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는 리미티리먼 데려갈 때 R의 n성. 이렇게 정확히 정리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수렴 조건. 이런 것들은 이거 지금 R이 1보다 크더라도 당연히 수렴할 수 있는 거지. 분두식인데. 그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됐을 때 수렴 조건을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Rn성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렴 조건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외웠던 거. 그거는 이런 틀에서만 적용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됐을 때. 자, 7-1번에 2번. 자, 지금 공비가 미지수로 들어있는데 어떻게 나누나 잘 봐. 지금은 굳이 따진다면 공비는 R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R의 2n승이라는 것이 R의 제곱의 n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공비는 R제곱인 건 맞는데 자, 여러분들이 내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비가 R제곱이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4번 나누면 결론은 구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자, 나누는 기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은 공비가 R제곱인데 예를 들어 R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컸다. 절대값 R제곱이 1보다 크다고 하면 당연히 절대값 R도 1보다 크지. 필요충분 요건이지. 또 절대값 R제곱이 1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거나 마찬가지 얘기지. 세 번째는 R제곱이 1이면 그때는 R이 플러 마이너스 1일 거고 R제곱이 공비인데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실수제곱이 마이너스 1이래? 이건 존재할 수가 없지. 그러면 R제곱 기준으로 4가지 개수로 나눈다고 보더라도 결론은 뭐야? R에 따라 나누는 거랑 결론적으로 마찬가지겠지. 나누는 기준은 값이 같다는 게 아니고 나누는 기준은. 그러면 자, 결론은 이것도 4번 나눠서 푸는데 공비가 R제곱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은 R에 따라서 4가지 경우로 나눠주면 돼.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R에 따라서 4가지 경우로 나누면 되는데 계산해보자.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그때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미시 큰 수가 R의 2n승이지? 그럼 분모 분자를 R의 2n승으로 나눠주면 리미티리먼 데려갈 때 1 플러스 R분의 1의 2n승 R의 2n승으로 나눈 거예요. 1 마이너스 R분의 1의 2n승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이거 0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 이렇게. 두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이때는 예를 들어 2분의 1 같은 걸 생각해보면 이거 자체로 0으로 가겠지 이거. 이게 자체로 0으로 가. 그러면 이거 0 되니까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다. 세 번째는 R이 1이면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찬가지겠지. 한꺼번에 나눠도 되겠지. R이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제곱했을 땐 1일 거니까. 그럼 플러 마이너스 같이 붙여도 되겠지. 지금은 마이너스 1이어도 존재할 수 있지. 플러 마이너스 1이라면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확실한 숫자 0이지. 그럼 0.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 7-3번은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함수 자체가 극한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공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r이 아니고 x겠지, x. 그럼 x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4번 나눠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1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3번만 나눠도 되겠지. 그러면 첫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클 경우 이때 fx가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2 같은 거 생각해보면 미시 큰 도로 나눠주면 분모 분자를 xn승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1 플러스 x분의 1의 n승 그 다음에 분자는 1. 그럼 이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fx가 1이고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이때 fx는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2분의 1 같은 걸 생각해보면 자체로 0, 되겠지. 그럼 fx는 1분의 0이니까 0이에요. fx는 0. 되겠지? 이게 자체로 0으로 가, 이게. 요거도 0으로 가고. 그럼 1분의 0이니까 0으로 가겠지. 세 번째는 x가 1이면 x가 1이라면 f1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겠지. 네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로 나눠도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돼 있어. 근데 저거 안 나와도 돼. 이 조건이 안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1n승 플러스 1이면 존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로만 나눠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를 구간별로 그려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구간별로 딱 나눠지는데 프라 마이너스 1을 경계로 딱 그려보면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큰 쪽이 어디야?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이거의 오른쪽이거나 이거 왼쪽이지. 거기에서는 y는 1.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양쪽에서 끊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1에서 비워서 1이고 마이너스 1에서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도 1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그때는 0이고 0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0. y는 0.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분의 1. 중간에 있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비어있는 거지. 정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고 또 1에서는 정의는 되어 있지만 자 이렇게 돼서 이 오른쪽 그래프는 1이고 왼쪽 그래프는 0이고 이 값에서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끊겨 있는 모양이지. 그래프가 이어지지 않은 거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함수의 극한에 가게 되면 이렇게 끊겨 있는 그래프를 불연속 그렇게 불러. 이어져 있는 거를 연속이라고 하고 나중에 그래서 프라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래프가 끊겨 있는 거지. 자, 7-8번. 여기 이제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풀어보자. 일단 여기 두 개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서 만나지 않도록. 0보다 큰 쪽에서만 안 만나면 되고 0보다 작은 쪽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fx 그래프를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줘도 되겠지. 그럼 fx 그래프를 딱 보니까 여기는 x2n승, x2n 플러스 1승. 예를 들어 x2n승이라고 하면 x제곱의 n승이다. x의 2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면 x 한 개 뽑아내고 x제곱의 n승이다. 지수 정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다면 공비 역할을 한 것이 x제곱인데 원래는 x제곱에 따라 나눠야 되지만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결국은 x에 따라 나눠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거다. 자, 지금부터 이제 fx를 먼저 구해보죠. 첫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 그때 fx는 절대값이 1보다 크니까 분모분자를 x2n승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리미트 1이 먼데로 갈 때 x2n승으로 나눠주면 앞에는 1 플러스 x분의 1의 2n승 그 다음에 분자 쪽은 x2n승으로 나눠주면 2x가 될 거고 이거 지수 정리해보면 이 상태니까 그죠? 이걸 x2n승으로 나눠주면 이거로 나눠진 거니까 남는 건 x가 남아있고 2가 있으니까 2x 뒤에 거는 x2n승으로 나눠주면 x분의 1의 2n 마이너스 1승. 자, 내가 지금 그 과정을 쓴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앞으로 이런 거 보면 암산으로 바로 나와야 돼. 어차피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뒤에 건 0으로 처리가 될 거고 앞쪽에서 2x이다. 바로 나와야지. 근데 과정상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0, 될 거고 2x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어차피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보다 크다고 써도 되고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써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해도 잘못될 건 없지만 그렇다는 얘기야.
이때 fx는 여기 자체로 0, 0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x가 1이면 즉 f1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을 직접 넣어봐. 분모 뭐가 돼? x에다 1 대입하면 2이 될 거고 분자는 1 되겠지. 그래서 f1은 2분의 1. 자,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결과를 이용해서 fx 일단 그려보자. fx 그래프가 프라마이너스 1 경계로 어차피 바뀌는 건 마찬가지고 원래 양쪽 사이드. 근데 이제 왼쪽은 안 그려도 되는 거 알겠지? 지금 0보다 큰 쪽이라고 돼 있으니까 왼쪽 빼고 그려보자. y축의 오른쪽만. 그러면 바뀌는 경계점이 x는 1이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거의 오른쪽에선 y는 2x. y는 2x니까 1 집어넣었을 때 2. y는 2x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직선. 직선의 일부분. 0과 1 사이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원래는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걸 0과 1 사이를 끊어주면 이런 식으로 1일 때는 함수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그려두고 자, g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야. gx가. 그러면 딱 보면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1이지. 저기 옆에 주어진 이차함수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1 대칭축이. 여기가 대칭축이야. 대칭축. 근데 이차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 뒤집어져 있는데 그러면 k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칭축은 마이너스 1이니까 k가 얼마냐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겠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렇다면 0보다 큰 쪽에서 만나면 안 돼. 그때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k가 크면 클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알겠지? k는 언제 안 만나겠어? 이거랑 교점이 없으려면 아래쪽에 이렇게 돼도 되고 예를 들어 요 사이에 통과할 수 있을지 봐야 되지만 근데 k가 가장 컸을 때는 어느 점? 요 점까지는 지나는 게 허용되겠지.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지나가게 되면 만날 수가 있는데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 허용이 되지 이거. 왼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이 상태보다 k가 더 커지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교점이 생기니까 가장 컸을 때는 이 점을 지날 때겠지. 그래서 이차함수가 1,2 지날 때 그때 k를 구하면 되겠지. gx가 이차함수가 여기 지나도 관계없으니까 1,2를 대입하면 g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돼야 돼.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게 2였을 때. 그래서 k는 5 나오겠지? 이렇게 볼 수 있다.